자, 그 다음에 묽은 용액의 총괄성 나와 있습니다. 그지? 묽은 용액. 알지? 용액. 야, 용액은 기본적으로 용매에 용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용질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묽은 용액의 성질이다. 그런 얘기야. 묽은 용액의 성질. 용질이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자, 여기서 봐. 용매에 용질을 섞어서 묽은 용액을 만들었어. 용액을 만들면 끓는 점이나 전기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야. 알겠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지? 라울 법칙을 이용한 전기압력 내림. 전기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대.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대. 어느 점은요? 내려간대. 그런 걸로 분자량도 계산할 수 있고요. 삼투압. 그리고 요거를 다 합친 묽은 용액의 총괄성,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삼투압은 요것도 올라간다 이런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전기압력, 끓는 점, 어는 점, 그리고 삼투압. 얘들은 말 그대로 전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이름으로 바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그지? 그래서 용질을 집어넣게 되면 전기압력이 내려가는데 용질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더 많이 내려가겠지. 이런 개념이야. 알겠지? 그리고 끓는 점은요, 용매 용질을 집어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얘를 많이 넣을수록 끓는 점이 많이 올라가겠지. 어느 점은 많이 내려가겠지. 그런 이야기야. 됐지? 그러니까 용질은, 그지? 첨가하는 순간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많이 들어가면 얘는 많이 내려가고 얘 많이 올라가고 얘 많이 내려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전기압력 내림. 그럼 전기압력은 뭐고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거는 뭐냐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앞에서 전기압력 배웠지? 전기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지? 자, 전기압력이 뭐야? 동적 평형 상태에서, 그지? 그 전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동적 평형 상태에서 전기가 나타내는 압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에 용매를 딱 집어넣고요. 그렇지? 용매를 딱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어. 뚜껑을 닫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증발이 일어날 거잖아. 맞지?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자수가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응축되는 양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증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증발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입자수가 막 늘어나겠지. 입자수가 늘어나면서 입자수 증가에 비례해서 응축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여기까지도 증발이 많으니까 입자가 더 늘어나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응축 속도하고 증발 속도가 똑같아지겠지. 이게 동적 평형 상태고,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이 전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바로 전기압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맞지? 전기압력. 그런데 자, 여기 용매에다가 용질을 집어넣으니까 전기압력이 내려가더래. 왜? 일단 요거부터 먼저 봐라.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이유는요,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사이에, 즉 용질과 용매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서로 잡아당겨서 못 날아가게 막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용질을 집어넣었을 때 이 용질은 어떤 용질이냐 하니까
비휘발성 용질이야. 즉, 이 비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증발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날아가지 않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용매 입자만 있으면 얘들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태겠지, 그지?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만 날아갈 건데 어쨌든 다 날아갈 수 있다고. 날아갈 수 있는데 사이사이에 비휘발성인 용질이 들어가면 얘가 끌어당겨가지고 못 날아가게 막는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질 입자가, 자, 증발이 안 되는 용질 입자가 표면을 차지하면서 증발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잖아. 면적이. 그지? 표면의 일부를 차지해서, 그지? 증발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용매 입자 수가 감소하는 거야. 즉, 증발이 잘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 얘기지. 그지?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여기. 우리가 원래 전기압력 곡선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요. 자, 물질, 용매 종류에 따라서 전기압력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거든. 맞지? 온도, 압력,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누구냐 하니까 용매 지 혼자 있을 때, 용매에 전기압력이 있습니다. 맞지? 온도가 높아지면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전기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 그런데 용매에다가 뭘 섞어서, 용질을 섞어서 용액을 만들었어. 됐지? 용액을 만드니까 봐. 온도가 T일 때 원래 용매 전기 압력은요 요만큼이었는데 용질을 첨가하니까 전기 압력이 요 온도에서 전기 압력이 이렇게 내려갔어. 이만큼 내려갔다고. 그렇지? 이렇게 이만큼 내려간 거. 요만큼이 바로 원래 용매 전기 압력에서 용액의 전기 압력 뺀 거, 그게 바로 전기 압력 내림의 크기거든. 전기 압력 내림이야. 이제 델타 P라고 해놓은 게 요게 전기 압력 내림이다. 전기 압력 내림의 정도다. 그런.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온도에서 다 전기 압력이 이렇게 다 내려갈 거잖아. 여기만 내려가나? 아니요.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겠지. 그래서 용액의 전기압력 곡선 그래프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용매보다 용액의 전기압력 곡선은요 더 낮아진다. 이게 바로 용액의 전기압력이 용매보다 낮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액의 전기압력 내림. 됐지? 그래서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매 전기압력에서 용액의 전기압력을 뺀 이 차이가 전기압력 내림이야. 됐지? 전기압력 내림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라. 설탕물 전기압력을 비교하는데요. 물은요 뭐고? 용매지. 순수한 물, 용매. 설탕물은요, 설탕이 들어가 있네. 용액이잖아. 그지? 맞지?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물만 따로 넣고, 자, 땡땡땡땡. 그렇게 했더니, 그지? 여기는 꽉 막혀 있습니다. 요 안에는 진공이에요. 여기는 압력이 없어. 그러니까 수은의 아래쪽까지를 쫙 끊어서, 오른쪽, 왼쪽이 압력이 똑같으니까, 왼쪽은요, 뭡니까? 물의 전기압력이지. 예, 물의 전기압력. 그리고 오른쪽은 뭡니까? 수은 기둥이지. 맞지? 그러니까 요게 물의 전기압력하고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하고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물의 전기압력의 크기는요 누구하고 똑같다? 수은 기둥 이만큼 높이가 누르는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이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 있지? 이만큼의 압력이 바로 물의 전기압력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 물 대신 여기에는 설탕물을 집어넣었어요. 설탕물을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면적은 똑같은데 이 표면에서 설탕 입자가 표면을 막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 그지? 설탕 입자가 차지하면서 증발이 되는 물 분자수가 줄었어. 줄었으니까, 그지? 자, 여기서 어떻게?
압력을 딱 비교해 보면요. 수은 기둥 높이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지? 조금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설탕물의 전기 압력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물의 전기 압력이 이만큼, 설탕물의 전기 압력은 요만큼. 그래서 전기 압력은요, 그지? 물이, 즉, 용매가 용액이 될 때, 자, 용매가 용액이 될 때, 뭐 했다고? 전기 압력이, 그지? 전기 압력이 낮아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전기압력 내림, 용액의 전기압력 내림이라고 표현을 한다. 되겠지. 야, 그리고 이런 거는 있잖아. 왼쪽 거만 딱 봐. 물하고 설탕물하고 빵빵빵빵빵빵빵빵 똑같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맞지? 그런데 전기압력은 증발은 누가 잘 일어날 수 있어? 물이 잘 일어나지. 그러니까 얘가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증발 3개라고 그릴게. 여기 증발, 그리고 여기에 증발해갖고 물 수증기 입자수 있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서 응축이 일어난다고. 응축이. 자, 응축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탕물은 전기압력이 작으니까 증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자, 증발이 일어났는데 응축 속도는요. 자, 여기에 전기의 양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실제로는 여기에서 2개 이렇게 가는 거야. 2개. 물 때문에. 그렇지. 물이 계속 많이 내놓거든. 많이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 자, 물이 없으면 설탕물이 이제 동적 평형을 이룰 건데, 물이 많이 내놓고 설탕물은 그 대신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는 물의 양은요,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설탕물 쪽은 응축이 많아지니까 여기는 증가해서, 그지? 물의 양은 줄었고 설탕물은 점점 늘었다. 요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자,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요런 것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전기압력 내림과 용액의 농도. 봐봐. 우리가 전기압력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질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러면 용질을 많이 넣으면 전기압력이 많이 내려가겠네. 맞잖아. 자, 용질을 많이 넣으면, 자, 봐봐.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거는 뭐예? 용질을 많이 넣을수록 용질의 양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액의 농도하고 상관이 있는 거겠지. 그지? 맞지? 용액 옆에 있을까? 이게 용액의 농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압력은 많이 내려간다. 알겠지?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가 커진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용액의 농도가 클수록 전기압력 내림이 큰 거야. 자, 말 조심해야 돼. 전기압력이 크다가 아니고 전기압력 내려가는 게 큰 거야. 내림이 큰 거라고.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농도가 다른 양의 설탕물이 각각 농도가 다른 같은 양의 설탕물이네. 그지? 농도가 다른 같은 양의 설탕물이 담긴 플라스크를 수은이 들어있는 U자간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탕물 처음에는 수은 기둥 높이가 똑같았는데 얼랭 A쪽은 낮아지고 B쪽은 높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전기압력은 A가 크다 B가 크다? 전기압력은 A가 더 크지. 전기압력은.
맞지? 이게 A의 전기압력이고 BA. 그런데 수는 B의 전기압력도 있고, 맞지? B의 전기압력도 있고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왼쪽의 압력하고, 자, 아래쪽 면을 딱 그었을 때 왼쪽의 압력과 오른쪽의 압력이 똑같단 말이거든. 똑같은데 왼쪽은 뭐밖에 없어? A의 압력밖에 없지. 근데 오른쪽은 뭐가 있어? B의 압력도 있는데 수은 기둥의 압력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B의 압력하고 수은 기둥 합친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더 큰 거지. 맞지? 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요, 증발이 더 잘 일어나네. 증발이 더 잘 일어나는 거는요, 그지? 농도가 진하다, 묽다, 농도가 작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용질이 적게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전기 압력은요, A가 더 큽니다. A가 더 큰데 전기 압력 내리면 누가 더 커? B가 더 커. 농도가 B가 더 크다고. 자, 그래서 원래 물의 전기 압력이 요거야. 됐지? 요거고 A의 전기 압력이 용액 A, 설탕물 A의 전기 압력이 이만큼이야. 됐지? 요거 PA, 좀 이상하나? 이렇게 할까? 여기 전기 압력이 PA. 자, 지금 B의 전기 압력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B의 전기 압력은 여기 PB. 됐지? 전기 압력이 이렇게 낮습니다. 자, 전기 압력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압력 내림은 어느 값이라고? 얘가 A의 전기 압력 내림. 됐지?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요, B의 전기 압력 내림의 값이다. 그래서 전기 압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압력 내림이 크다, 많이 내려가서 낮다, 이런 개념이야. 그죠? 그래서 농도가 큰 게 전기 압력 내림이 크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농도가 클수록 내림이 크다, 농도가 클수록 내림이 크다, 전기 압력은 작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전기 압력이 내려가는 거는 용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이 내려갔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공식으로 만들려면 그 용질의 양이 질량에 비례하냐, 농도에 비례하냐, 몰수에 비례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공식으로 쓸 수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용질을 많이 넣으니까 전기 압력이 많이 내려가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뭐에 비례하더라? 용질의 입자수는 입자수인데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라울 법칙이야. 라울 법칙. 용매에 어떤 용질을 집어넣어요? 비휘발성의 비전해질 용질을 녹인 거야. 비휘발성 그리고 비전해질. 전해질을 넣으면 입자수가 염화나트륨을 한 개 집어넣으면 입자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용액에 들어간 입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전해질 우리 안 쓰고요, 비전해질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전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전기 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 자, 용액의 전기 압력은요, 자, 용액의 전기 압력, 원래 용매가 있고
용액의 전기압력은 낮아졌겠지. 자, 그러니까 용액의 전기압력이 낮아졌는데 이거는요, 용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낮아지겠지. 그럼 거꾸로 용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용매가 많으면 더 높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용액의 전기압력이 높아진단 말이거든. 그래서 용액의 전기압력은 용매의 물 분자수, 용매의 몰수에 비례한다. 근데 이게 몰 분율이거든. 몰 분율. 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 몰 분율은요, 그만이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그 물질의 몰수야. 전체 몰수분의 금마의 몰수, 그 몰수. 말이 이상하지만. 자,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용매, 물 전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요, 용액의 몰 분율이 나온다. 자, 계산해 볼게. 봐봐. 25도. 물의 전기압력이 23.8mmHg 나와 있고요. 똑같은 온도에서 물 180에 포도당 18을 녹인 포도당 수용액의 전기압력을 구하시오. 뭘 구하라고? 용액의 전기압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전기압력이 내려가지 않은 물의 전기압력에서 물의 전기압력 얼마? 23.8mmHg에서 곱하기 물의 몰 분율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몰수 봐봐. 물 180에 포도당 18이니까 자, 여기서 물의 몰수는요, 물은 몇 몰이야? 분자량 분의 질량 10몰이네. 됐지? 분자량 물 질량. 그 다음 요거 물은 용매 몰수고요. 자, 요거는 포도당이 용질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포도당의 몰수는요, 분자량 얼마? 180분의 질량 18 하니까 0.1몰이야. 됐지? 0.1몰이야.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은요, 자, 용매의 몰 분율은 총 몇 몰분의 10.1몰 중에 물은요, 10몰을 차지하는 거고, 이게 물의 몰 분율이에요. 물의 몰 분율.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지? 물의 몰 분율을 곱한 거다. 이 말이거든. 10. 자, 기분 안 좋지? 10.1분의 10. 어떻게 계산하는,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놨어? 얘가 약 0.99라고 이렇게 해놨어. 정말 저거는 책이라고, 맞지? 이렇게 해놓고 너거는 다 계산해요, 손으로. 그래서 0.99를 곱해서 거의 얼마? 23.56 이렇게 나오고, 23.56 밀리미터 Hg. 자, 그래서 라울 법칙은 용액의 전기압력은요, 용매 전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거다.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봐. 전기압력 내리면 전기압력 내림에 관해서는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매가 많은 게 아니고 용질이 많아야 되겠지. 용질이 많아야 전기압력이 많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전기압력 내림은, 자, 요거 공식을 유도하는 게 있는데요, 유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뭐라고? 전기압력 내리면 뭐가 많아야? 용질이 많으면 되지. 그래서 공식 봐봐.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거는요, 용매 몰 분율에다가 뭘 곱해서 용질의 몰 분율을 곱했잖아.
용질이 많을수록 전기압력 내려가는 거는 크다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용액의 전기압력은 물이 많을수록 크고요. 물이 많을수록 높고요. 전기압력 내림은요, 용질이 많을수록 커요. 요런 개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놔두놓고 보면 좀 다르다. 그지? 용액의 전기압력인, 그지? 조금 내려가야 높은 거니까 용매, 물이 많은 거고, 용질이 많으면 내려가는 게 크다고. 자, 이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봐라. 예제 25도. 물의 전기압력이 23.8.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 물 108에 요소 15를 넣었어. 그럼 여기에서는 뭘 구하라? 전기압력 내림을 구하라 했잖아. 그지? 전기압력 내림을 구하라면 전기압력 내림은요, 뭐에다가 용매, 자, 이렇게 할게. 용매 곱하기 X 용질의 몰 분율. 자, 이렇게 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용매 전기압력은 얼마? 물이니까 23.8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은, 자, 전체 몰수 일단 계산해야 돼. 물 108g의 몰수는요, 분자량 18로 나누면 돼. 됐지? 나와 있네. 6몰. 그 다음에 용질, 요소네, 요소. 요소 분자량 얼마? 60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질량 15g을 분자량 60으로 나누면 돼. 그럼 얼마? 4분의 1이제 0.25몰. 자, 용매와 용질의 몰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얼마? 6.25분의 용질의 몰수 0.25. 되겠나? 25분의 1. 맞지? 25분의 1. 자, 얘가 25분의 1이니까 100분의 4 0.04. 0.04. 자, 그래서 23.8에 0.04를 곱하면요, 따라랑 나와 있네. 그지? 얼마? 0.952 단위 밀리미터 Hg. 요렇게 나온 거야. 자, 되겠어? 그래서 공식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지? 그래서 전기압력 내림은요, 용매 전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거고, 용액의 전기압력은요, 용매 전기압력에서, 그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거야. 용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계산이 되나?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자, 가보자. 자, 델타 P 뭡니까? 델타 전기압력 내림이야. 전기압력 내림. 그지? 그래서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거는요, 누구에다가? 용매 거에다가 용액 거. 용액 거 어차피 낮으니까, 그지? 그걸 빼면 전기압력 내림이 나온다. 그럼 소금물은 물보다는 전기압력이 건더기 많이 들어갔으니까 증발이 안 일어나겠지. 낮다. 그지? 그 다음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용의 전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전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무슨 법칙? 라울 법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 전기압력 내림은 용매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용질의 뭐에 비례한다? 용질의 몰수 아니고요. 몰 분율에 비례한다.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기압력은 몰 분율과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입자수인데 그 입자수가 몰 분율에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봐라. 일정한 비효율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전기압력은 용매보다는 어떻다? 낮다. 됐지. 두 번째, 용액의 농도가 크면 용질이 많잖아. 용질이 많으니까 전기압력이 많이 내려갔네. 작다. 그 다음, 전기압력이 내려가는 거는요, 용질 종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용질의 뭐하고? 몰수 아니고, 몰 분율에만 영향을 받는다. 전체 몰수에 대한 분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요거 딱 봐.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밑에를 쫙 긋고, 자, 같은 높이까지 여기에서 A의 전기 압력 요만큼, B의 전기 압력은 요 전체 높이만큼이겠지. B의 전기 압력. 그러면 A의 전기 압력하고 B의 전기 압력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지. H 합친 게 B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농도는 A가 더 큰 거야. 농도가 크기 때문에 전기 압력이 작아진 거지. 그 다음, 전기 압력은 누가 더 크다? 당연히 B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다? X. 그 다음, A에다가 설탕을 조금 첨가하면 H가 증가한다? 야, 여기가 지금 농도가 높잖아. 맞지? 농도가 높아. 여기는 농도가 낮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A에다가 더 높으면 더 고농도, 농도의 차이가 더 많이 나겠지. 그럼 높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H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25도에서 물의 전기압력 23.8. 자, 야, 이 뒤에는 누구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풀어 봅니다. 자, 일단 보면 여기 물의 전기압력은 23.8 나와 있고, 같은 온도에서 물, 용매, 요소, 용질, 그래서 용액을 만든 거잖아. 용액을 만들었는데 전기압력이 아니고 전기압력 내림을 구하라 했다. 그러니까 전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전기압력에다가 내려간 거는 용질에 비례하는 거니까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다. 이렇게 되면 돼. 그치? 그래서 용매의 전기압력, 물의 전기압력이니까 23.8 됐지? 거기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은요, 용매 몰수하고 용질 몰수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전체 용매 물 18분의 분자량분의 140.4 계산하면요 7.8 아까 봐놨지. 요소는요 분자량 60분의 12 해서 0.2 이렇게. 그래서 전체 용질의 몰 분율은 7.8 0.2 하니까 8분의 용질 거 0.2 이게 용질의 몰 분율이야. 그지? 그래서 8분의 0.2 8분의 0.2가 얼마? 0.025야. 그지? 0.025 그래서 곱하면 0.595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몰 분율 구하는 거고, 그지? 용매 거냐 용질 거냐 그거만 좀 구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가다나 여기는 OXX 이렇게 있어. 사실 이거는 4번은 우리가 전기압력을 비교하는 거는
용액의 전기 압력을 비교하는 거는 용매 전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는 거잖아. 맞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는 거야. 근데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는 용매 몰 분율이 용매 몰수, 용질 몰수 분의 용매 몰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용매 몰수는 다 똑같아요. 물이. 그지? 자, 그런데 설탕 용질 몰수만 한번 보죠. 용질 몰수만. 용질 몰수 보면요. 얘는 설탕이니까 342분의 10몰이 있고요. 자, 포도당 나는 180분의 10몰만큼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단은 342분의 5몰하고 포도당 자, 180분의 5몰하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물의 몰 분율은 일단 일정하고 그지? 일정하고 그다음에 용질의 몰수 그지? 용질의 몰수 물의 몰수는 일정하고 용질의 몰수가 얘가 제일 작지. 용질의 몰수가 얘가 제일 작지. 그지? 그다음에 얘가 제일 크겠네. 여기 얘가 중간이겠네. 중간. 맞지?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용매 여기 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고 여기에서 용질 얘가 작을수록 전체 값이 어떻게 했노? 좀 크다 나오지 않겠나? 맞지? 얘 매매대인데 질.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질이 굉장히 작으면 얘가 1값이 나오겠지. 근데 얘가 매하고 거의 같아지면 2분의 1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용매의 몰 분율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 그치? 얘가 1, 1이고 얘가 0이면 1인 거고 얘가 1, 1인데 용질도 1이면 2분의 1인 거고 그치? 얘가 용질의 몰수가 증가하면요 전체 용매의 몰 분율은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가 작아야 얘가 큰 거야. 제일 작은 게 얘. 두 번째 작은 게 얘. 제일 큰 게 얘. 이런 순위 된다고. 그래서 산수로 계산하면 복잡하겠지? 잠깐, 이거 계산했나? 뭐, 지는 책이니까 계산했겠지. 맞지? 이것들이. 계산은 안 했고 그냥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용매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용질의 몰 분율은 이렇고 전기압력은 그냥 이렇게 해놨네. 계산 안 했네. 계산 안 하고 그냥 비교만 했다. 그런 얘기다. 그치? 비교만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번은 되나? 5번? 1번이 네, 맞아요. 1번 봐봐. A가 뭐야? 수용액, 비전해질 고체. 얘가 용질이지, 용질. 맞지? 용질이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용질이 0이 되면 뭐게? 물만 있는 거잖아. 맞지? 물만 있으니까 얘가 물의 전기 압력이 된다. 그래서 용질을 점점 넣어가면서 용액이 되니까 용액의 전기 압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물의 전기 압력이 얘다. 그렇지? 용질이 0이니까 용매 이런 얘기 되겠나? 디귿 되고 디귿도 안 되고 돼요. 됐어? 좋아.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 자, 순수한 용매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끓는 점 올라가고요. 어느 점 내려간다 이 말이다. 그지? 자, 끓는 점 오름 델타 TV. 자,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은 끓는 점이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는 높다. 됐지? 끓는 점이 올라가네. 끓는 점 오름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봐라. 우리가 여기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 자, 끓는 점이 왜 올라가느냐? 라고 하니까 같은 온도에서 용액의 전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전기압력보다 낮지. 용액의 전기압력은 작습니다. 맞지? 용액의 전기압력은 작다. 그런데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끓는 온도잖아. 그지? 끓는 점은 외부 압력하고 전기 압력이 같아지는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인 거야. 외부 압력은 1기압으로 동일하잖아. 얘는 일정하잖아. 그치? 일정한데, 자, 용매에서 용액으로 가면요. 얘의 전기압력은, 자, 용매의 전기압력은 요만큼인데, 용액의 전기압력은 이만큼으로 낮아졌다고. 됐지? 똑같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얘를 외부 압력, 자, 여기가 외부 압력이다. 그지? 외부 압력이라고 할 때, 그지? 여기가 용매, 물이면은 여기가 100도가 되면요. 100도가 되면 얘는 용매 전기압력하고 외부 압력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끓는다고. 그런데 똑같은 100도인데 똑같은 온도에서 용액이 되면 전기압력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지? 전기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를 외부 압력하고 똑같은 압력으로 이렇게 높이려면 100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야만 용액의 전기압력이 외부 압력하고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야 된다고. 이런 식인데 크게 이해는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전기압력 곡선이 있었지 아까. 그지? 전기압력 곡선을 그려주면, 자, 여기 있는 걸로 하자. 야, 여기가 지금 용매 전기압력이잖아. 그런데 용액을 만들면 모든 구간에서 전기압력이 이렇게 내려갔지. 전기압력이 내려가니까 용액의 전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맞지? 근데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외부 압력이다. 자, 대기압이다 치보자. 대기압이라고 할 때 용매의 전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진 온도가 바로 용매의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용매의 끓는 점이라고. 그런데 용액의 전기압력 곡선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전기압력이 내려갔으니까, 그치?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용액의 끓는 점은요, 대기압과 용액의 전기압력이 같은 여기에서의 온도가 바로 용액의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용액의 끓는 점이 된다고. 여기. 자, 그래서 용매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 더 높아졌지? 자, 높아졌네. 요거 용액의 끓는 점에서 용액의 끓는 점을 뺀 값, 요게 바로 끓는 점 오름 값이다. 끓는 점이 올라간 정도 이 말이에요. 끓는 점 오름. 자, 그래서 세로축으로 보면요, 얘는 이제 전기압력 내림이고, 가로로 대기압하고 똑같은 지점, 요 차이가 와요. 바로 끓는 점 오름. 자, 끓는 점 오름,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끓는 점 오름도
용질이 들어가니까 끓는 점이 올라간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용질이, 그지? 정확하게 어떤 양만큼 들어가야 이 공식에 맞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용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 즉 몰랄 농도에 비례하더라. 자, 묽은 용에 끓는 점 오름은 용질 종류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몰랄 농도, 용질의 양인데 그게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야. 몰랄 농도. 아까 우리 증기압력 내림은 몰분율에 비례했는데, 그지?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자, 그거거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요, 봐라. 자, 여기 몰랄 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순수한 용매다 이 말이잖아. 용질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요, 용매의 끓는 점이 되는 거야. 용매 100도 됐지? 100도. 그런데 1몰랄 농도가 되니까 끓는 점이 높아졌지. 2몰랄 농도가 되니까 2배만큼 높아졌지. 그러니까 여기가 몰농도, 몰랄 농도, 몰수, 몰분율 여러 개를 다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몰랄 농도가 딱 맞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 말도 안 돼. 그치? 자,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요 공식 있지? 요거 기억을 합니다. 우차. 자, 묽은 용액에 끓는 점 오름은요, KB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냐? K는 상수잖아. 그지? 네. 몰랄 오름 상수라는 표현이야. 몰랄 오름 상수. 1몰랄 농도당 얼마나 올라가느냐라는 상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용매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 용질 입자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용질은 그냥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몰랄 오름 상수. 자, 봐봐라. 그래서 1몰랄 농도당 올라간, 끓는 점이 올라간 정도, 끓는 점 오름, 1몰랄 농도당 올라간 거. 1몰랄 농도가 2몰랄 농도로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니까 2배만큼 올라갔지? 그런 거야. 그래서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얼마일 때?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 이 말이야. 1몰랄 농도당 용액이 끓는 점 오름이다. 용질 종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용질은 입자수하고는 상관이 있고요. 용매 종류하고 다른데 우리는 용매를 뭘 쓸 거기 때문에 물을 쓸 거기 때문에 자, 몰랄 오름 상수, 물의 몰랄 오름 상수 얼마라고? 0.51. 물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낫다. 알겠지? 그래서 물의 원래 끓는 점은요 100도. 그런데 설탕을 넣어가지고 1몰랄 농도를 만들었어. 그럼 물의 끓는 점은 얼마? 100도에다가 얘가 그지 1몰랄 농도가 되면 100도에다가 얼마 올라간다? 0.51이 더 올라가는 거야. 아이 0.51도씨가 몰랄 농도 온도가 끓는 점이 더 올라간다고. 끓는 점 오름이 된다고. 그래서 끓는 점은 몇 도가 된다고? 100.51도씨가 끓는 점이 된다. 여기나. 그래서 몰랄 오름 상수는요 1몰랄 농도당 0.51도씨씩 올라간다. 만약에 2몰랄 농도면 100도에다가 얼마 더 올라가겠어? 1.02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2몰랄 농도면 그지? 어떤 용액이든 상관없고요. 물이 용매로 되어 있을 때는 101. 헷갈려. 02. 맞지? 이렇게 됐다.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럼 가볼게. 1기압에서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넣은 거에 끓는 점은요, 분자량은 180이고, 물의 몰랄 오름 상수는 0.51. 자,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잖아. 자, 우리 끓는 점 오름은요, 맞지?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요,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면 돼. 즉 1몰랄 농도당 얼마씩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몇 몰랄 농도냐 그걸 곱하면 된다고. 자, 계산해 볼게. KB는 어차피 0.51로 정해져 있잖아. 맞지? 1몰랄 농도당 0.51도씩 올라가니까 여기서 몰랄 농도 구하면 됩니다. 자, 몰랄 농도는요.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물 용매의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용매 물은 얼마? 100g이니까 0.1kg으로 가야 되고요.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분자량이 180이니까 180으로 나눠주면 몇 몰? 0.1몰이네. 맞지? 0.1몰이네.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1몰랄 농도가 된다. 1몰랄 농도래. 그러면 몇 도? 0.51도씨가 더 올라갔네. 그러니까 끓여져 몇 도라고? 0.51도씨 이라면 안 되지. 100에 0.51 더 들어갔으니까 그지? 100.51도씨가 끓는 점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같은 형태로 어는 점 내림도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야. 어는 점 내림. 자, 어는 점도 내려가네.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어는 점은요 순수한 용매보다는 더 낮다. 어는 점이 내려간다고. 됐지? 어는 점이 내려가는 이유는요 온다라고 하는 거는 용매 입자가 단단하게 결합을 하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동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그지? 결합을 하는 건데 용질이 들어가 있으면 인마들이 결합을 해서 고체로 얼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한다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잘 못 얼어.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가야만 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그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보다는 좀 얼기 어렵다. 용질 입자가 인력을 방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죠? 자, 그런데 어는 점 내림 또한 뭐하고 상관이 있다?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여기 어는 점 봐봐. 몰랄 농도가 0이면 자, 누구의 어는 점이라고? 순수한 용매, 물의 어는 점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어는 점이 점점 내려갔네. 그 말은요, 얘들은 전부 다 용액인 거예요. 용액. 그치? 용액. 자, 그러면 1몰랄 농도가 딱 되니까 얼마? 델타 TF. 얘가 1몰랄 농도당 그지? 어는 점이 내려가는 정도야. 그지?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 1몰랄 농도당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니까 KF 몰랄 내림 상수만큼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는 점 내림은요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면 돼. 똑같이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하는 것은 몇 몰랄 농도일 때 1몰랄 농도일 때 어는 점 내림 값이다. 1몰랄 농도마다 어느 점이 내려가는 정도야. 근데 다른 것들 알 필요 없고요. 뭐만 보면 돼? 물만 보면 되지. 물은 어느 점이 원래 0도인데 1몰랄 농도당 온도가 몇 도씩 내려간다? 1.86도씨씩 내려간다 이 말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지? 설탕물이 있습니다. 설탕물이 1몰랄 농도래. 어는 점은 몇 도? 0도에서 1.86도씨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6도가 되는 거야. 그냥 물이면 0도인데 1몰랄 농도당 1.86. 자, 그러면 2몰랄 농도의 어는 점은 몇 도? 0에서 3.672 맞지?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72도씨가 된다고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몰랄 농도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쉽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1기압에서 포도당 수용액 끓는 점이 100.306이래. 야, 100.306이면 0.51도씨 1몰랄 농도당 0.51도씨인데 0.306이면 야, 이 비례식으로 계산해야 되네. 맞지? 몰랄 농도 구하고요. 어느 점? 정말. 자, 이렇게 보자. 델타 T, 그지? B는요, 끓는 점이니까, 그지? KB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온도가 얼마? 0.306이 내려갔는데, 얘는요, KB 0.51 값에 몰랄 농도를 곱한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몰랄 농도는요, 얼마? 0.51분의 0.306이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하면 얼마라고? 0.6 몰랄 농도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 정말. 자,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맞지? 그래서 KB는 원래 끓는 점에서 그지 올라간 정도 얘만 계산하면 돼. 끓는 점 오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몰랄 농도 나왔고 몰랄 농도 나왔으니까 그지? 몰랄 농도 나왔으니까 어느 점 구할 수 있겠지? 어느 점은 자, 어떻게 된다? 델타 TF 어느 점 내리면요. 몰랄 내림 상수 1.86에다가 몰랄 농도 0.6을 곱하면 돼. 곱했어. 값이 얼마가 나왔다고? 1.11 뭐 숫자가 이래. 그치? 도시. 어느 점 내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어느 점 내림이 이만큼 내려간단 말이거든. 그래서 0에서 이만큼을 뺀 거니까 어느 점은요? 마이너스 1.116 도시. 숫자도 기분 안 좋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116 도시.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전기압력 내리면 몰 분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리면 몰랄 농도. 알겠지?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공식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이 몰랄 농도 가지고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도 잘 나온다? 분자량 관계하는 문제도 잘 나온다. 왜? 몰랄 농도 나와 있으니까, 그지? 맞지? 분자량 이런 거 구하라 이렇게도 막 나온다고. 근데 공식을 외울까? 아니.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맞지? 나도 못 외워. 안 외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몰랄 농도에다가 실제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야. 맞지? 봐봐. 용매 Wg, 용매 Wg, 분자량 M, 전해질 용질 Wg. 자, 그럼 분자량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왜 나오냐? 계산해 볼게. 자, 끓는 점 오름으로 계산한다. 끓는 점 오름 델타 TF는 끓는 점이니까 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 됐지? 자,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 분해. 근데 용매가 여기 있지? 용매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여기 하자. 자, 몰랄 농도는요, 용매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0분의 용매 킬로그램 됐지. 맞잖아.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인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분자량 M 나와 있네. 자, 그래서 M분의 용질의 질량 W. 됐지? 얘를 계산하면
MW 분의 1000W 됐지? 네. 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자, 델타 TB는 KB 곱하기 MW 분의 1000W 뭐 구하라고 했다고? 분자량 이거 구하라 했잖아. 맞지? 분자량 구했으니까 M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M 그지? M으로 정의를 하면 휙 넘어갔어. M. 그러면 어떻게 돼? 델타 TB 곱하기 W 분의 KB 1000 W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얘를 계산한 거야 그냥.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거를 외우겠냐고. 굳이. 맞지? 굳이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로 나오면요. 야, 몰랄롱도 구하는 거 그냥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암기하라고 해놨네. 미쳤어. 그치? 야, 수능 칠 것 같으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신은, 야, 시간 많잖아. 그냥 돌려서 쓰면 돼. 굳이 이까지 암기를 한다고? 됐어. 그치? 자,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리. 끓는 점이 올라가서 더 좋은 거는요, 자동차,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는 건요, 부동액은 뭔가가 들어가 있는 물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는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지고, 둘 다 사용하는 거야. 저 오늘 6시 수업인데 그 친척들을 봐가지고 못 올 것 같은데 못 올 것 같아. 영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알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결석한대. 친척 집에 간대. 자, 그래서 부동액은요, 어는 점은 낮아지고, 겨울에는 안 얼고, 맞지? 0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영하 5도까지 내려가야 어니까 잘 안 얼고, 끓는 점 높아진다. 원래 100도, 물 넣으면 100도에서 끓는데, 네.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안 끓지. 그지? 잘 안 끓는다. 그렇게 돼. 제설제. 자, 제설제는 염화칼슘. 야, 염화칼슘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꼭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많이 나오거든. 맞지? 제설제. 제설제를 쓰면요, 얘는 어느 점이 낮아졌지? 잘 안 얼지. 잘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녹는단 말이야. 맞지? 녹는다. 얼음이 녹아. 어느 점이 낮아집니다. 그지? 자, 얼음이 녹고요. 또 얘가 녹을 때는요, 발열 반응을 하거든. 얘가 녹으면서 열도 방출하고 어느 정도 낮아지니까 보통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거야. 다른 거 뿌려도 어느 정도 다 낮아지잖아. 네. 근데 얘는 그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더 잘 녹아. 그래서 제설제 이런 거 씁니다. 됐지. 일단 요거도 보자. 끓는 점 얼음, 어는 점 내리.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겠지, 그지? 자, 끓는 점 얼음. 용액의 끓는 점이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는 어떻다? 오름 높다. 그런데 얘는요,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의 차이잖아. 맞지? 그럼 차이니까 용액에서 용매 거를 뺀 거야. 근데 얘 끓는 점 오름요,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뭘 곱한 거다? 몰랄 농도 곱한 거다. 그 다음 어는 점 내림. 어는 점이 내려가네. 순수한 용매 어는 점보다 낮아. 어는 점 내림은요, 용매 거에서 용액 거 뺀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 어는 점 내림은요,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뭘 곱한 거야? 몰랄 농도. 됐지? 몰랄 농도. 그리고, 기분 나쁘네. 그지? 어째? 뭐 나와 있어? W1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 그지? 1000 여기 들어가 있네. 그지? 델타가 아니고 KB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지? 어째?
여기도 W 곱하기 KF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거 보자. 비휘발성 비전해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 끓는 점 오름은 용액의 뭐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 몰랄 오름 상수는 농도가 얼마일 때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올라간 정도다. 1몰랄 농도당. 그러면 몰랄 내림 상수는 무엇의 종류에 따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물에 넣었느냐 에탄올에 넣었느냐. 용질은 입자수에만 비례하고 용질은 몰수에만 비례하고. 그 다음 포도당 수용액에 어느 점 내리면 0.2몰랄 농도 수용액이 0.1몰랄 농도보다는 0.2 몰랄 농도가 크면 많이 내려가겠지? 내려가는 게 크다. 맞지? 내림이 크다. 그 다음 용매 A에 포도당을 녹인 용액의 몰랄 농도에 따른 끓는 점이다. 자, 여기 0 몰랄 농도가 0일 때가 얘가 누구라고? 용매 끓는 점. 됐지? 용매 끓는 점. 자, 그러면 여기서 OX입니다. 0.05 몰랄 농도 여기네. 0.05 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는요. 요때 0.05 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요거니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는요. 요거 빼면 거지. T에서 T2에서 T1을 뺀 것이 그게 끓는 점 오릅니다. 그 다음 T3에서 T1 뺀 거 하고 T2에서 T1 뺀 거의 2배는 같습니까? 자, 얘가 지금 비례하는 거잖아. 그지? 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T3에서 T1 뺀 거. 요거. 자, 몰랄 농도가 1, 2 배니까 얘도 지금 2대 1 값이 나오겠지. 맞나? 네.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1대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1대 2.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자,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니까 같다고 보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 X는 20이다. 맞아, 틀려. X는 지금 KB잖아. 몰랄 오름 상수. 몰랄 오름 상수는 몇 몰랄 농도일 때?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 오름이잖아. 그러니까 1몰랄 농도. 자, 지금 여기는 얼마야? 0.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T3-T1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이 상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1몰랄 농도일 때 얼마 올라가는 이 말이잖아. 1몰랄 농도면 몰랄 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10배가 됐지. 10배가 되면 끓는 점 오름도 몇 배가 되게? 10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에 T3-T1 이런 식인 거야. 맞지? 네. 얘 10배가 되니까 20 아니고 10. X. 되겠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너가 3번, 4번 한번 풀어봅니다.